요새 한국에서도 단아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호스트 산업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친숙한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이 일본의 호스트 산업이 얼마나 메이저한 산업이 됐냐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뭐였냐, 뭐 유튜버, 뭐 연예인 그런 목록에 호스트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죠. 신주쿠 가부키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24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호스트바가 거기서 성업 중이죠. 이 채널 통해서 처음에 이제 야쿠자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의 사치업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호스트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의 말하자면은 인간 군상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선 호스트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신주쿠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역사,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주쿠라고 하는 데는요, 나이토 신주쿠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1699년도 아사쿠사에서 유곽, 성산업을 하던 곳이죠. 거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나이토 가문이 신주쿠의 커다란 여관하고 유곽, 그러니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고 하면서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은 도쿄의 입구 같은 곳이 그 신주쿠입니다. 긴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이 도쿄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유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소로서 신주쿠를 개발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신주쿠 그 지역은 오랫동안 하나의 번화가로서 외지 사람들이 노는 곳으로서 성행을 했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신주쿠 성매매 지역도 큰 전환을 맞이하게 돼요. 원래 도쿄는 이 오른쪽 아사쿠사 우에노라고 하는 곳을 동쪽의 제일 북쪽 끝으로 하고, 도쿄역도 있고 긴자도 있고 이렇게 뭐 신바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서민들의 중심은 그쪽 동네였고, 서쪽 부분에는 신주쿠 이외에는 이렇다 할 유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도쿄에는 육로를 이용한 교통망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간 철도가 만들어지고 노면전철이 만들어지고 자동차 도로가 정비가 되고, 그래서 신주쿠라고 하는 곳이 철도와 그리고 노면철도의 말하자면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신주쿠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신주쿠역 일대가 북적북적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신주쿠역하고 그쪽 번화가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먼저 있었고 신주쿠역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중에 생겨요. 왜 조금 떨어진 저쪽으로 놨느냐, 가까이 놓으면 술 먹고 그거 타고 도망갈까 봐 그렇고,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저쪽 멀리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곳은 그런 성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1958년도까지 거기서 해요. 거기는 정말 공식화된 성산업 지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매춘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입법이 되고 철거가 되는 거죠. 그 철거된 뒤에 공인화됐던 성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지하화해서 옮겨간 곳이 바로 가부키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키초라고 하는 곳에 1960년대부터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지하화된 불법과 합법의 그레이존 같은 데에서 철거당한 성매매업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자리 잡아서 다시 장사를 하고, 이런 곳으로 성립한 게 이제 그 가부키초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겪기 때문에 신주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흥가로서의 가부키초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와서 노는 사람, 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액터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오느냐, 누가 여기에 놀러 오고 누가 여기에 일을 하러 오느냐. 신주쿠의 가부키초라고 하는 곳은 사회에서 굉장히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시달리던 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야쿠자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다거나, 이게 50년대, 60년대 풍경들이었어요. 실제로 야쿠자도 거기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식민지 출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가부키초라고 하는 데에 모여들었냐, 업태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그레이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흘러들어간다라는 거죠. 호스트바가 가부키초에 자리 잡는 것은 그런 이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스트바의 모태가 되는 거는 1960년대 도쿄역 근처에 있었던 댄스홀입니다. 한국에서는 제비들이 있는 곳이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뭐 이런 노래를 아실 텐데, 그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도 그런 댄스 클럽의 가게 이름 중에 하나, 유명한 많은 이제 제비들이 사모님들과 같이 춤을 추고 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당시의 댄스홀의 수익 구조라는 건 지금의 어떤 호스트 클럽 같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입장료를 일단 지불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비가. 그러면은 손님한테 지명을 받아요. 너 이렇게 와라 그러면은 지명료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댄스를, 춤을 추는 거죠. 술은 사실은 주요 그게 아니에요. 뭐 간단한 음료수 한 잔 정도, 뭐 어떨 때는 맥주 한 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던 데가 그곳인데, 그러니까 호스트들이 뭔가 큰 꿈을 가져봐야 큰 손을 만나서 가게를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박한 꿈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다 타케시라고 하는 일본 호스트에서는 거의 황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그날 출근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가게에 와서야만 아는데, 기껏 왔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날은 이제 놀러 왔는데 놀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런 미스매치가 많았던 거죠. 자기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호스트들을 상주시켜서 이런 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기본급을 정해줬습니다. 호스트들에게 최저급여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비중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명이 얼마나 들어왔다, 술을 얼마나 팔았다, 이런 것들의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하자면 성과급을 준 거죠. 이렇게 되니까 호스트들이 소속감을 갖고 거기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술을 비중을 두게 되니까 어떤 업종의 생태계가 생기면 암묵의 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업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부키초로 1973년도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의 가장 원조가 되는 아이라고 하는 가게예요. 도쿄 가부키초에 있는 모든 호스트 클럽은 아이에서 다 갈라져 나온 겁니다. 모든 호스트 클럽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해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호스트바라고 하는 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호스트바라고 하는 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 접대부한테 접대를 받으면서 술을 마신다,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마찬가지로 호스트들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호스트바라고 하는 거는 언더그라운드에 가부키초에 있는 수많은 그레이한 업종들 중에서도 표면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호스트는 어떻게 모아? 그런데 이게 신기했던 일인 거죠. 소문에 소문을 타고 모자라지 않게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르포나 아니면은 고백담이나 들어보면 야쿠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도망쳐 온다거나,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게이라서 자기 시골의 동네에서 못 살게 됐다거나, 말하자면은 사회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아이다 타케시의 초창기 호스트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이다 타케시 사장은 그렇게 호스트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을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넌 어디서 왔니? 뭐 몇 살이니? 누구니? 본명이 뭐니? 이런 거를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묻는 순간에 이 친구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면서 예명들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들끼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고,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살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거꾸로 알고 보니까 37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일화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에 누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성 고객들이 막 그냥 이렇게 나 호스트클럽 갈 거야 이러고 뭐 포장마차나 호프집 가듯이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가겠습니까? 심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야에 간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가부키초의 밤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주된 고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밤일을 하는 여성들도 당연히 모두 호스트로 모였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유래를 갖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기댈 곳이 없는 추방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그리고 소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양가적인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언더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경찰에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다. 야쿠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 모든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야쿠자와 링크가 있어요. 보호료라고 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야쿠자가 직접 그거를 경영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호스트바의 풍경 중에 하나는 돈 많은 야쿠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옷을 벗어봐라, 춤을 춰봐라, 양주 한 병을 완샷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다소 굉장히 좀 가학적인 행위를 젊은 호스트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일본에서는 버블 경제 초호황기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거리에 풀려 있는 시기예요. 유흥업소에 풀리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회사 돈입니다. 우선은 기업에서 손님을 접대하죠. 그리고 우리 너무 지겹게 잘 알고 있는 여성분이 접대를 하시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죠. 거기서 돈을 열심히 쓰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떨어지겠죠. 그럼 그 여성분들이 그 돈을 벌고 영업 끝난 다음에 호스트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종착지에 이제 호스트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긴자나 록봉기의 고급 클럽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주고객인 호스트는 스테이터스가 높은 거예요. 쓰는 돈이 다르니까. 하룻밤에 20만 엔, 30만 엔, 크게는 100만 엔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대다수의 호스트들은 어떤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영세한 여성분들의 지명을 받아서 영세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양극화 같은 게 80년대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급 클럽의 여성을 주고객으로 가진 호스트는 점점 랭킹이 올라갑니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돈 많은 손님들은 내가 지명한 호스트가 넘버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원이 될 때까지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입는 옷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지고 점점 화려한 호스트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손님을 갖지 못한 호스트들은 계속해서 소득이 비교적 굉장히 적은 신주쿠 가부키초의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주머니 돈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계속 뽑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스트들의 분류가 한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아이돌 계열이에요. 비교적 외모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탑 클래스들인 거죠. 여성들 중에도 이제 돈이 많은 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큰 돈을 투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는 좀 떨어지나 매너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류가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가스라이팅 계열입니다. 조건이 안 좋은 여성들을 몇 명 잡아서 끝까지 갈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 안에 호스트의 어떤 계층화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되고 싶은 호스트는 당연히 아이돌인 거죠. 80년대 일본 보면은 양키들, 이렇게 좀 삐뚤어 나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약간 외모에 자신 있으면은 호스트가 돼볼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엄청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말하면 에르메스 스트를 입고 막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이브랜드 이런 거를 입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점점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손님층도 다양해지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인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게 이제 80년대 후반 같아요. 90년대 초반에 호황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버블 경제 붕괴. 갑자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넘버원이 될 수 없는 호스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게 그런 원조 교체를 하던 어린 여성들.